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3일 화요일인데 오전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눈인 것 같습니다. 눈을 보다 보니까 눈을 저는 한참 보다 보면 햇게 보여요. 눈이 어른해갖고 지금 청와대가 백원호 별동대 수사관의 어떤 좀 어처구니 없는 그 극단적 선택 이 이후에 청와대가 대응하는 모습 또 여권이 대응하는 모습 보면은 혼비백산한 그들이 그야말로 헛것을 보고 헛발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눈도 저 선글라스 안 끼고 오래 보다 보면 설맹이라고 네네. 눈이 머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계속 직면하니까 네네. 그 청와대 뭐 당국자들 얘기하는 게 뭐 초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도 부합되지 않고 네. 제일 그 지금 화려하게 개인기를 보인 건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뭐 두루두루 막 그냥 그 이야기들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네. 거짓말도 하고 네. 사실과 부합되는데 알고 봤더니 더 심각한 문제들을 낳는 말들의 향연을 펼쳐놨는데 네. 또 고민정이 또 어제 또 아주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 예, 무슨 얘기했습니까? 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무슨 억측과 오해가 부담이 돼서 네. 그 검찰 수사관이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무슨 억측과 오해가 있었는지 밝히질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무슨 억측과 오해가 있었는데 또 고민정도 대변인 나와서 그 당시 같이 함께 울산에 고래고기 확인하러 가셨다는 경찰 출신의 총경 B 씨. 이 사람은 현재 청와대 민정에 지금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고래고기 때문에 갔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또 대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할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어제 검찰이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네. 그 핸드폰을 네. 입수했다니까 네. 뭐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수사 사건, 네. 수사 상황들 네. 좀 알려달라 뭐 압박하고 한 것들에 진상이 나타날 텐데 네. 왜 이렇게 뭐 무슨 억측과 뭐가 있다 고래고기는 또 저 노영민 비서실장이 걔는 고래를 잡으러 갔어야 됐었만 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관 A 씨는 계속 거짓 어떻게 보면 진술을 갖다 강요하는 측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제 황태순 TV에서도 다뤄드렸습니다만은 노영민의 고래가 애꿎은 수사관 잡았답니다. 그렇죠. 거기다 보니까 또 이인영 지금 원내대표 말은 더 가관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네. 이거 깨알 같은 수사 지시를 또 했어요. 검찰에다가. 네. 아니 법무부, 검찰, 경찰에 네. 깨알 같은 지시를 했는데 네. 그 지금 그 검찰 수사관 A 씨, 네. 그 양반의 그 극단적 선택이 네. 검찰의 강압 수사가 아니었는지 네. 법무부가 특별 감찰을 실시해라. 그 지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 휴대폰 전화와 네. 9장짜리 유서가 이제 검찰 손에 들어가니까 겁이 난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네. 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공동으로 실시해라. 라고 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 한 가지 하나 네.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강압 수사가 아니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네. 특별 감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극단적 선택한 A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그 동부지검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그거 말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아직 그날 일요일 날 6시에 만나기로 약속돼 아니, 사건 수사가 시작도 안 된 안 거죠. 된-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강압 수사가 강압 있어요? 수사 있었는지 법무부에 이제 강력히 촉구를 했고 이인영 네. 대표가. 네네. 그리고 이게 검찰과 또 경찰한테 왜 또 요즘 또 경찰이 서초경찰서랍니다. 거기 소관이 서초경찰서에서는 떨떠름한 표정 있는 것만 사실이고 경찰이 이런 사건에서 좀 하고 있는데 검찰이 와서 뒤져간 것라고 하면서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경찰과 검찰을 싸움 붙여갖고 어떻게 공공한 자기 지경을 모면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들 헛것을 보는 집권 세력들의 꼼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이인영 씨가 지금 그 국회 원내 대표가 네. 이게 지금 저 민주당 쪽에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네. 이
검찰이 이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느냐는 그건 이제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이제 대변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그 검찰과 한국당에 네. 검은 뒷거래가 있다. 그래서 아이고 어이없어라. 그래서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럼 이건 또 누구한테 뒤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는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뭐 잘못할 때는 공수처에 딱 줘가지고 뭐 임무 줘가지고 저 윤석열 뒤지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 있으면 그것도 뒤지고 이 고위공직자를 해야 된다. 이인영 씨, 당신의 언필칭 전대협 1기 의장이란 친구가 아무리 헛골봐도 그렇지 아니지 검찰과 한국당이 내통을 하고 있다고 여보세요. 그런 이야기하면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천벌 받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검찰을 자기의 주구같이 써서 그냥 멀쩡한 김기현 울산시장 낙마시키고 그 외에도 보면은 기초단체장 뭐 4명을 갖다 경남 지역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오늘 또 추가 제기된 의혹은 김기현 그 비리 그 문건에 네. 울산 지역 그 한국당 플러스 무소속 의원 4명의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경남은 또 뭐 창원 이런 것도 이건 기초단체장이고 이것도 현역 의원들까지 뒤져라. 그래서 내살 했다는 거예요.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무혐의 처리했다는 건데 바로 그래서 공수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하려는 것이 바로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는 25명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일선의 경찰들 갖다가 자기의 흔한 얘기를 사냥개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공수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또 귀 밝고 눈 밝은 우리 또 선배님은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맞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맨날 헷갈리시니까. 노무현하고 헷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검찰 수사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시점이잖아요. 뭐 10분밖에 앞뒤가 안 그죠? 17분 차이가 나는데 네. 한가하게 네. 그 따뜻한 뭐 남쪽 나라에서 뭐 책을 읽어놓으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혼탁한 국면에서 네. 나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이거 지침인 거죠. 자, 이거는 그 이인영의 발언이 오늘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우리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은 나는 이것과 아무 관계도 없어. 나는 지금 마음 편하게 책이나 읽고 3일 휴가 내가지고서 뭐 하는데 네. 야 내가 이게 관련이 돼 있으면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겠어? 나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네. 황운하는 경찰청에서 내려온 통상적인 그 법적 근거에 있는 지시를 비비 첩보가지고 수사를 한 거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는 자유한국당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짬짬해가지고 지금 뒷거래하고 있다는 건데 라고 이제 전선을 다 정리한 거죠. 김 실장 네. 옛날 우스갯얘기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용팔이란 바보가 있었거든요. 천하의 멍청한 바보. 그 사람은 사법고시도 안 붙었고 아주 멍청한 바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금이 있었어. 금을 갖다 다 거기다 자기 딴은 숨겨놓는다고 숨겨놓고 거기다 뭐라고 팻말 써붙였는 줄 아시죠? 뭐라고? 용팔이 여기 금 안 묻어놨다. 딱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짝이 그 짝인데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고 지금 고민정이 나와서 되지 않는 이야기 할 때입니까? 고민정은 이 사건 알지도 못하는 아니 사건 고사하고 법률적 기초 지식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인영이 어떻게 압니까? 지금 보면 백원우가 어떻게 보면 백원우가 핵심이에요. 백원우 아직 지금 검찰이 소환 안 했죠. 아니 수사가 시작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인영이가 검찰 수사 지시하고 경찰 수사 지시하고 오렌지 같이 해라 뭐 자, 그럼 법무부 나서라. 자, 방어막을 쳐보려고 그러는 거죠. 백원우, 또 유재수는 이제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조국도 불러야지 조국. 자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입산 아저씨 뭐 페이스북에 왜 글 안 올려 조국? 입으로 올리나 손가락으로 올리지? 그러니까. 자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국정 혼란,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지면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현안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국민가요대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실제 보면 지금 이 핵심은 보니까
야, 내가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조국이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조국은 사실 개뿔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랬지 보니까 백원우가 실세였던 거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 수사 중단에 하면은 조국이는 일면식도 없는 유재수를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백원우 후임으로 민정비서관 된 자가 백원우 밑에서 선임행정하는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광철 민변 출신. 바로 민변 사무 차장 출신입니다. 민변이면 다 장악했네. 그런 약간 민변 민정수석실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그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는 비선 실세가 문제더니 이제는 언더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언더가 뭐죠? 언더 예전에 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가 할 때 보면 언더 서클이라서 그 이 수면 밑에서 이른바 방침 정하고 방향 정하고 방침 정해서 자 투쟁 나가라 그러면 앞에 쫙 이인영이니 뭐 오영식이니 임종석이 야들은 보면 얼굴 마담에 불과하고 네. 실제 그 밑에서 쥐락펴락 조종하는 것을 언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현 정부에도 언더가 아직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청와대 민정수석실만 봐도 민정수석인 조국이는 얼굴만 잘생겨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박형철이는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반부패 비서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민정수석실을 쥐락펴락했던 것은 대통령과 직방으로 통하는 백원우였고 거기에 본 법률적 지식. 왜 백원우 씨는 법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원은 뭐 법과 관계 없이 이광철이었던 겁니다. 민변에서 파견된.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얼마나 이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네. 탈법적 비법적 행동을 하는 게 무서운가를 잘 몰랐고 네. 그 극단적인 선택한 그 양반은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청와대 파견 갈 때는 좋았는데 네. 가보니 너무 위험하다. 하는 짓들이. 너무 불법적인 걸 자꾸 하니까. 강요하니까.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거 하다가 다 지금 뭐 조윤선 뭐 그 저 비서실장 했던 뭐 그 할아버지 뭐 다 감옥 갔는데 아니, 그걸 뻔히 아는데 자, MB 때부터 따져보면 저 공직윤리지원관실 갔죠. 다 갔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비서실장 기춘대원군이라는 비서실장 갔죠. 조윤선 정무수석 갔죠. 줄줄이 다 갔잖아요. 그렇죠. 신동철 정무비서관도 가고 뭐 겁나죠. 지금 그 수사관 그 경찰 총경 출신 검찰 수사관도 보니까 너무 이거 겁난다라는 게 불법을 하니까 겁이 나는 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법 집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겁날 게 뭐가 겁나 있어요? 걸 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2년 반 동안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어두운 짓 하다가 이제 확 커튼이 거치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마치 빛에 놀란 드라큘라 마냥 헛것을 보면서 이거 멋있네요. 빛에 놀란 햇빛에 놀란 드라큘라 마냥 이리저리 길길이 날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말마적 행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음지에서 음습하게 피고 있던 독버섯 곰팡이들이 지금 햇빛이 들어오니까 기절하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